좀 이 습관을 만들 때 또 핵심은 너무 말도 안 되게 큰 계획을 세우지 말자. 타인과의 약속을 좀 내버리자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타인과의 약속. 사실 근데 저는 이 책의 저자보다 우리 천유 저자님을 뵙고 싶었던 거는 이제 5글자. 그걸 예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뭐죠? 정확하게는 장르가? 리얼리티. 리얼리티. 쇼. 하트 시그널. 네. 그게 3였죠. 네, 시즌 3입니다. 제가 굉장한 팬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 남녀가 그때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5명이었나요? 아니요, 4명, 4명입니다. 4명, 4명. 혹시 어떤 분을 가장 저는 남자는 천인우님. 아이고. 그 다음에 누가 여자는 어떻게? 이가은님.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가장 그중에서 성격이 가장 매력적으로 나오셨던 분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친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친분이 있다기보다 네. 그 프로그램 상에서 네. 그래도 같이 나오는 씬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 네. 근데 감사합니다. 하트 시그널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트 시그널 이후에는 아무래도 제 본업에 조금 네.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뱅크샐러드라는 회사를 제가 당시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고 네. 동시에 MBA 지원을 준비를 해서 지금은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인우님 나오신다고 해서 사실 옷을 굉장히 차려입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트 시그널 나올 때 천인우님이 그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오셨고 미국에서 또 실리콘밸리 페이스북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엘리트 같은 느낌의 또 이 체격도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하니까 나도 뭔가 슈트를 좀 입어야 되나 하다가 그럼 너무 비교 당할까 봐. 왜냐면 제 주변에 여성분들이 그 남성 주인공분들 중에서 천인님을 굉장히 좀 좋게 보더라고요, 진짜. 아, 정말요? 네. 그냥 해주시는 말 아닌가요? 진짜로. 왜 처음 살면서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간혹 이제 지인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하트 시그널 천인우님 보내드리고, 이제 천인우 저자님 모셔서 이제 이야기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미국 버클리대 4년 총장 장학생 받으셨고, 실리콘밸리 페이스북 본사, 그 다음에 하버드 스탠포드 MBA 동시 합격, 뭐 상위 1% 고스펙이라고 불러도 나무랄 데가 없을 텐데, 큰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를 걸어왔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익숙한 환경과 성공이 보장된 길, 즉, 안전지대를 벗어나, 뭐 불확실한 환경을 선택해서 얻어낸 성과였다고.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사실 인우님을 하트 시그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괜찮은 집에서 좀 유복하게 살아오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조금 제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네. 꼭 이뤄야 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유학을 처음에 갔을 때도 네. 카이스트라는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심지어는 뭐 장학금 용돈까지 주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고 싶었던 건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그럼 자퇴를 한 거예요? 자퇴를 3개월 정도 다니고 자퇴를 하고 갔습니다. 자퇴. 멋있다. 저도 두려웠었어요. 당시에는 좀 나이가 19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해외에 살아본 경험도 없었고 한 번도. 네네네네 여행만 갔다 온 정도였고 네. 또 집에서 나가서 살아보는 경험도 기숙사 생활한 것밖에 없었고 영어도 뭐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네. 또 외국인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카이스트를 다니는데 뭔가 너무 정해진 길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카이스트를 다닐 때. 뭐 정해진 성공 가도로 가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나만의 길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네. 네. 남들이 봤을 때 좋다고 하는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나한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네. 그렇게 좋은 남들이 봤을 때 좋은 탄탄대로를 갔을 때 내가 나한테 떳떳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브레이킹 루틴이라는 책 제목이 나왔을 텐데 네. 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죠? 변화 없는 삶을 네. 깨고 나오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는 생명체도 그렇고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네. 관성이라는 성질이 되게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하던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렇죠. 그 일을 잘하게 되고 잘하면은 그 안에서 인정을 받고 그럼 계속 있고 싶고 편하고 그런 상태에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버리면 네. 그 속해 있는 단체에서는 뛰어난 인재일지 몰라도 어딜 가나 뛰어난 인재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인재가 되고 제가 나중에 이제 글로벌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강했기 때문에 네. 그 지향점을 봤을 때는 안전지대를 계속 빠져나오면서 나를 불편한 환경에 내몰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 바깥 세상은 뭔가 굉장히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무서울 텐데 그런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뭐 기술 같은 거는 그 뭐 있나요? 기술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주변이랑 나를 비교하는 행위나 그런 사고방식을 좀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주변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나랑 친한 친구보다 뭐 예를 들면 돈을 잘 벌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조금 더 뭐 좋은 차를 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좋은 곳에 살아야 될 것 같고 그쵸. 이런 거에 얽매이다 보면 결정이 되게 한정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택권도 되게 좁아지고 물론 그런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진정 원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다른 거를 해보고 싶은데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을 하는 거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세상이 저자님께서 계셨던 페이스북 네. 회사 때문에 네네네. 인스타그램이나 네네네. 이 남의 삶이 다 보이잖아요. 그쵸. 남이 얼마를 버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가 다 보이니까 네. 저는 비교를 안 할래야 네. 안 할 수 없게 세상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참 비교를 안 하는 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알지만 우리 부모님마저 자식을 비교하고 성적으로 비교하고 대학으로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되게 어렵고 사실 저도 이 책을 처음 집필하면서 네.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저도 사실 매번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비교하게 되고 부럽기도 하고 네. 좀 다른 어떤 면에서 뛰어난 친구들을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아직 뭐 성장하는 단계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뭐 완전히 안 듣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본인의 장기적으로 잘 될 거다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장기적인 낙관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단기적으로는 비관론자,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성취를 하고 싶을 때 굉장히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진취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건 결국에는 좋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는 건데 네네네. 그럼 그런 믿음은 좀 어떻게 가지죠? 개인적인 성공 경험이 중요하지 않나. 성취 경험. 네. 크고 작은 성취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뭐 되게 작은 거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제 살을 빼본 경험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몸 좋았던 거 아니에요? 100kg 정도 아, 이제 진짜요? 육박했던 시기가 있었고 오. 100kg 정도로 찐 제 모습에 네. 익숙해지고 자꾸 살이 쪄감에도 저를 계속 합리화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래도 된다. 맞아요. 뭐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살을 빼본 경험이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해본 경험이 아직까지도 큰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후에 좀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나도 저번에 이런 것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뭐 명문대라고 한다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전 그런 대학의 친구들이 정말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은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 그 남들이 다 공부하기 싫어할 때 네네네. 이제 상위 1% 정도의 성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전 그분들이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 학생분들은 대체로 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왔어. 나는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네네. 좀 약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조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당연히. 네. 이제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본을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합리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책에서 합리화랑 좀 연결되는 게 나를 가로막는 것은 의외로 나 자신이다. 이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도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직장에 가고 싶고 대기업을 때려치고 스타트업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를 가로막는 지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사실 지인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지 마라 하는 거를
내가 안 들으면 되거든요. 그쵸. 내가 만약에 중심이 있고 네. 내가 이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의향이 있으면 사실 참고만 하고 안 들으면 되는데 이조차도 합리화가 되는 거죠.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반대하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 자체가 변명이고 핑계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저도. 네. 그런 저의 모습을 배제할 수 있으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조자님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에서 다니고 계시다가 굉장히 어쨌든 글로벌 기업이니까 네. 거기를 좀 박차고 나오셔서 한국의 뱅크샐러드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친다면 정말 신생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거기는 왜 간 거예요? 사실은 이건 누가 봐도 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뭐 뱅크샐러드 아무리 커졌다고 해도 그쵸. 페이스북과 비교한다면 네네. 이건 선택지가 거의 정답이 약간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제가 세 가지 이제 결정할 때 중요한 크라이테리아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업계 1등이 아닐 것. 1등이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네. 업계 1등이 절대 아닌 곳에 가야 된다. 네. 핀테크 산업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네. 잘하는 기업들이 뭐 카카오페이나 뭐 토스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뱅크샐러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작았죠.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데 가고 싶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일을 해보니까 페이스북은 전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할 때 클라이언트랑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된다. 클라이언트랑 뭐 어떤 거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 했을 때 이 제안을 뿌리치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없겠죠. 네. 그래서 일 진행이 순조로운 거죠. 슈퍼가 네. 갑질을 안 해도 사실은 그냥 알아서 스스로 의리되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같이 하자 그러면. 어. 근데 이조차도 사실은 제가 어떤 딜을 따보고 싶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해보고 싶고 이 경험이 되게 결핍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일하면서 이제 주변에 스타트업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게 좀 부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크라이테리아. 네. 이제 두 번째는 대표랑 가까이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승진을 빨리 하고 아무리 성과를 잘 내고 네. 해도 마크 저커버그 옆에서 네. 그분이랑 같이 일을 해볼 기회는 되게 적었거든요. 근데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는 제가 CEO 직속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회사를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뱅크샐러드 CEO 분이 회사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감도 더 많을 거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목숨과도 같이 생각하는 회사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그런 거 옆에서 보고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페이스북에서는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네, 그런 거였던 마지막 것 세 같아요. 번째는? 세 번째는 제가 회사 문화를 네. 처음부터 좀 만들어 가볼 수 있는 곳을 원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서 일을 해보니까 회사의 성패에 회사 문화, 직원들이 일하는 문화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문화가 잘못 이미 형성되어 있는 데를 가면은 제가 본 업무를 하질 못하고 네. 좀 여러 가지 정치나 뭐 서로 뭐 시기 질투하는 그런 뭐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회사 내에서 그런 거에 휘말릴 것 같아서 조금 아예 백지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뱅크샐러드가 딱 그 당시에 시리즈 C 투자를 받고 규모를 확 늘리고 싶다라고 대표님이 생각을 하셨고 그때 회사가 스케일업 하면서 어떤 문화를 가져가야 될지에 네.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그때 딱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주변에서는 제가 거의 아마 100% 확률로 다들 말리셨을 것 같은데 이걸 막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실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주변에서 말릴 때는 그 저자님도 뭔가 무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도전이 무서울 때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말했던 이제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네.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네. 노이즈가 안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뱅크샐러드를 입사하고 싶은 이유가 그런 뭔가 기준이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줬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 뭐 대표님이 나를 되게 좋아하셔. 뭐 이런 이유로 들어갔다고 하면 주변에서 야 이노야 근데 뭐 조금 더 큰 기업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이런 데 안정적인 데 가는 게 낫지 않겠니 했을 때 엄청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제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이미 다 하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오픈을 했거든요. 내 나름대로 논리를 세운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오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이 이제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과 인생에 좀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소리에 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주커버그는 네. 정말 그 티셔츠 똑같은 거 입고 다니시나요? 거의 그쵸. 거의 365일이면 300일 이상. 아 진짜로? 네네네. 아, 근데 가끔씩 스웨터도 입고 그러세요. 네. 좀 추울 때는. 실제로 일하시면서는 뵌 적이 지나가면서도 본 적이 꽤 있긴 한가요?
네네, 그쵸. 제가 입사했을 때는 네. 페이스북 캠퍼스가 지금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때는 몇 개 없었어요. 네. 그때 제가 입사했을 때 처음 앉은 자리가 저커버그가 있는 공간이었어요. 오. 그래서 저는 그분을 항상 보면서 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친분은 아쉽게도 없고 네.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같은 공간에 그러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CEO와 함께 일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그쵸. 동기부여가 됐죠, 자연스럽게. 네. 그분이 아무래도 뭐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원말체에서 이제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세계 시가총액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 페이스북의 CEO로 이제 몇 번 자주 어쨌든 먼발치든 회의든 이제 보셨을 때 네. 주커버그는 진짜 뭐 하나 다른 게 있나요? 한 가지 좀 와 이런 건 진짜 다르더라. 시간을 엄청 아껴요. 아, 시간을.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밥을 이런 어차피 이 영문으로 안 나가니까요. 네네네네. 안 보실 거예요. 주커버그. 회의실에서 살아요. 조커버그 사무실이 따로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회의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된 회의실. 그 안에서 뭘 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는데 거기서 회의를 거의 논스톱으로 하는데 밥을 먹을 시간도 아껴서 하는 게 누가 밥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회의하면서 먹고 또 누가 이제 가져다가 이제 버려주고 약간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진짜 시간을 하나하나 다 아끼는구나.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분이신 분이 그쵸. 누구보다 시간을 더 아껴 쓰고 있는 네네네. 그런 게 있네요. 그럼 이제 저자님께서 뭔가 어쨌든 도전하는데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게 필요할 텐데 네. 좀 이런 거 좀 어떻게 통제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정말 어렵죠. 네, 저는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 하트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감정에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감정이나 네. 뭐 슬픈 감정이나 이런 네거티브한 감정들을 이겨내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자존감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본인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잘하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잘 안 되면 되게 모범생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당시에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었어요. 네. 아침이나 뭐 야간 자율학습 시작하기 전에 네.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저는. 네. 수학을 잘하니까. 네, 수학 문제를 수학을 푼다.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쉬운 수학 문제들을 풀면 네. 많이 맞잖아요. 뭐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 관성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걸 잘했으니까 작은 거지만 이걸 잘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성취 경험은 또 약간 이어지는 거네요. 네네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우회적으로라도 불어 넣어주면 네. 그 다음 일을 잘하고 더 큰 일을 잘할 수 있고 그 관성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가게 되거든요. 저는 좀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라도 프랙티스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여기서 내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뭔가 밸런스를 맞춰서 이쪽에서 뭔가 자존감 올려주는 걸 하면서 네네네. 다시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쵸. 스스로 칭찬도 많이 해주고. 자, 그러면 나약한 의지를 기대는 대신 뭔가 습관을 이용해서 일상을 바꾸는 법도 있으시다고. 네.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좀 어떤 게 있는지랑, 그 다음에 사실 또 이 영상이 나가는 게 아마 1월 초 중순일 텐데, 네. 매 1월이 되면 항상 그 유행하는 산업이 있어요. 결심 산업이라고 해서 헬스장, 뭐 영어하고 매년 1월이 매출액이 제일 높아요. 네. 그리고 작심삼일처럼 이제 포기하는데 좀 이 습관을 만들 때 또 핵심은 뭐라 생각하시는지. 습관을 갑자기,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너무 말도 안 되게 큰 계획을 세우지 말자. 그러니까 운동을 하나도 안 해봤던 사람이 네. 갑자기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될 수 없게 그쵸.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럼 되게 작게 시작해서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랑 친한 애는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한대. 뭐 연예인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한대. 식단 이렇게 한대. 그거를 갑자기 따라하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들의 기준에 나를 맞춰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의 현재 기준에 맞게 작게 시작을 해서 그 관성을, 계속 관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성을 이용해서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게 네. 일단 처음으로 중요한 것 같고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과의 약속을 좀 레버리지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타인과의 약속?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거다. 혼자서 사실 헬스장을 끊어서 다니는 것보다 약속을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맞아. 아무래도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약속을 잘 안 지켰을 때 이 친구랑 나랑 맞아. 비즈니스를 하던 사교적인 관계이건 네.
그 뭔가 신뢰를 깨트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매주 언제 등산을 간다. 매주 언제 같이 PT를 끊었다. 뭐 한 달 동안 크로스피트를 같이 끊었다. 몇 명이서. 그런 약속을 하면 아무래도 지킬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 부분에서 저도 그 헬스장에서 PT 선생님 해주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에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선생님이 운동을 너무 잘 알려줘서 식단을 뭐 세상에 없는 식단을 알려줘서가 아니라 어쨌든 나와 운동 시간을 정하는 사람이 있고 내 식단을 체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요. 내가 안 할래야 크게 안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 네네네. 약간 코치나 감독이 생기는 느낌? 그게 헬스장 코치님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네. 저는 더 나아가서 차라리 지인들이랑 그런 약속을 해버리면 더 지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이랑은 제가 오래 가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를 깨트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무리 피곤해도 약속이 있으면 가게 되고 혼자면은 사실 안 가고 그러는데 약속이 있으면 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타인들이랑 좀 뭔가 팩트를 맺어서 네. 레버리지를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랑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이랑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 만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을 앞에 두고 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으시다고. 아마 이런 질문이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뭔가 답변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후회를 내가 네.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제가 뭐 인생을 끝까지 살진 않았지만 네. 인생이 짧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이제 3분의 1 사셨는데. 좀 그쵸 많이 안 살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네. 나이가 들수록 왜냐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맞아. 뭐 뉴스에도 보면은 저는 충격을 받았던 때가 제가 되게 존경을 하던 뭐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제가 군대를 입대하자마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네. 그 성악가 파바로티라는 분이 네. 근데 그분의 콘서트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그때 학생이어서 네.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를 안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인생이 짧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답게 인생을 좀 멋있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내가 선택을 해서 새로운 길을 가서 후회를 할 거냐 아니면은 가지 않고 후회를 할 거냐를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보고 후회하는 편을 저는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저자님이 바라는 삶의 목적지가 어딘데요? 그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걸 거잖아요. 네네네. 직접적으로 말하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간접적으로라도. 추상적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몰입할 수 있는 문제를 찾고 싶어요. 나만의 인생에서 풀고 싶은 문제를 찾고 싶다. 네네네. 저는 되게 부러운 게 한 가지 일에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사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책도 쓰고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뭐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인생에서 풀고 싶은 한 가지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에 몰입을 하고 24시간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문제에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으시거든요.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서 지금 그게 문제가 뭘까라는 걸 좀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야, 멋있다. 몰입할 거를 찾으신 거 아닌가요? 유튜브에 조막기가 되고 있어. 조회수가 나은 게임을. 혹시 또 뭐 다른 방향이 또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제가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에 그치기에는 생명이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이란 나라에 나라는 사람이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네. 이런 시대에서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했던 경험들 중에서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게 네. 고등학교 때 해외 봉사활동을 몇 번 갔었어요. 네팔에 갔었고. 저도 갔어요, 네팔. 진짜요? 네. 봉사활동으로. 진짜요? 대학교 때. 진짜요? 진짜로. 저 대학교 때 수도.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진짜요? 되게 많이 하셨네요. 네. 저 네팔 갔었고 북한 갔었어요. 북한. 네. 북한도 갈 수 있구나. 지금은 안 되죠. 네. 근데 되게 짧게 가능했던 시기가 있고 그때 가서 아궁이를 설치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좀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네팔에 가면 그 투어 버스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갑자기 청소를 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은 청소를 하고 팁을 요구를 해요. 맞아. 제가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저도 돈이 없는데 저도 부모님 용돈으로 간 거잖아요.
제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불, 10불씩 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친구들한테는 돈벌이죠. 한 달 월급, 2달 월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봉사활동을 잘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스타벅스를 사 먹는데 그게 5,000원, 6,000원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보고 되게 현타가 왔어요. 너무나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맞아요. 다른 생활 환경에 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이제 인상이 깊었고 그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게 좀 강했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다닐 때도 그런 위주의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고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릇이 다른가 봐요. 왜냐면 저도 네팔에 갔었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 왜냐면 비슷한 장소였으니까 네네네. 이제 학교에 갔었는데 시설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엄청 열악하죠. 엄청 열악하고 진짜 뭐 우리나라 시골 정말 으슥한 곳에 가서도 그런 시설이 거의 없죠. 진짜 없죠. 없죠. 근데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뭔가 하고 있는 거,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국 와서는 저는 이제 까먹었죠. 제 삶을 살기도 진짜, 너무 바쁘니까. 금방 까먹고 아, 이게 스타벅스를 커피를 마시면서도 아. 이 비용이 누군가에게는 월급이다라는 걸 까먹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그런 걸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 네. 근데 아까 전에 인생은 짧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지금 저자님이 길을 걸으셨던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버클리대 나오셨고 그 다음에 지금 스탠포드 MBA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워라벨에서 워크에 좀 더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인생은 짧은데 아, 그렇죠. 그럼 라이프에 이것도 짧은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아예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바쁜 와중에 이 밸런스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일주일에 몇 %는 어떤 테마에 쓰고 한 3개의 테마를 잡아놓거든요. 네. 뭐 학업이면 학업, 뭐 사교면 사교, 네. 운동이면 운동 그런 식으로 이제 테마를 잡아놓는데 네.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사교에 대한 것도 기계적이긴 하지만 공대생답게 퍼센테이지를 뭐 5% 10%라도 넣어서 네. 월요일 날은 몇 시간 정도를 이런 활동에 써야겠다라고 정해놓는 편이고 보통 그냥 사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네.